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남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2019년 가을 IT 개발자로 5년간 일하던 수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SI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지내왔지만 점점 반복되는 업무와 제한된 창의성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지금이 아니면 언제 창업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마침 의류 도매업을 20년째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이 요즘 온라인이 대세라는데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사업장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개발자 경험을 살려 직접 쇼핑몰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상품 소싱은 부모님의 도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 해결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잖아. 그런데 나는 개발만 해봤지 마케팅은 완전 문외한이야.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수지는 마케팅 전문가를 파트너로 영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동기를 통해 소개받은 민수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2세의 민수는 수진보다 2살 어렸지만 대형 이커머스 회사인 11번가에서 5년간 마케팅 팀장으로 일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 채널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해봤어요.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민수의 자기소개는 간결하면서도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첫 미팅에서 민수가 준비해온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경쟁사 현황, 타겟 고객층 세분화, 연도별 매출 목표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되 특히 직장인들의 출근룩과 데일리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편안하면서도 화상회의용으로도 괜찮은 옷들이 인기거든요. 민수의 시장 분석은 정확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중심으로 한 SNS 마케팅이 핵심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 구축한 인플루언서 네트워크가 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과 협업하면 초기 인지도 확보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동시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도 입점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노출도를 높이는 거죠. 수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수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첫 6개월은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집중하고 그 다음 6개월은 매출 확대, 2년차부터는 자체 브랜드 런칭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마케팅 비용은 월 3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ROI는 최소 300% 이상 보장할 수 있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모습의 수지는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인상도 좋았습니다. 키가 180cm 정도로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는 전형적인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창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수진님 같은 개발 실력을 가진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기술과 마케팅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민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수진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민수가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세련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걸로. MOODCLOSET는 어때요? 기분에 따라 옷을 고르는 옷장이라는 의미로. 민수의 제안은 항상 센스가 있었고 브랜딩부터 로고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민수의 전문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사진 촬영 시에도 조명은 이렇게, 모델 포즈는 저렇게 하며 세심하게 디렉션했고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도 고객 심리를 고려해서 이런 카피를 쓰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져요 라며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최적화를 위한 키워드 설정,
쿠팡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더 독립적이 된 것 같아요. 민수의 가정사를 들으며 수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수진님 덕분에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쇼핑몰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예고했던 대로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이 시작되었고 오픈 당일부터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헉, 벌써 5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부터는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오픈 첫 주에 200여 개의 주문이 들어왔고 한 달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수 씨.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수진의 감탄에 민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저희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죠. 수진님의 기술력과 제 마케팅 노하우가 만나니까 이런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주문 처리와 고객 상담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수진과 민수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고 1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수진을 세심하게 배려했고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더 많이 맞춰드릴게요 라며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애 1년을 맞아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수진의 집에 인사를 왔는데 그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 집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민수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어요. 수진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거든요. 거실과 수진의 방을 보여준 후 민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방도 구경해봐도 될까요? 집의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싶어서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방은 좀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 전체의 인테리어나 구조가 궁금해서요. 나중에 저희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괜찮다, 구경해봐라고 하셨지만 민수가 부모님 침실에 들어가서 드레스룸, 화장대,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모습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좀 특이하더라. 보통 남자애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민수의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우리 부모님이 좀 내성적이셔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라며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들은 극도로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항상 한두 마디로 끝났습니다. 민수 어릴 때는 어땠어요?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했어.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가족여행 갔던 이야기나? 여행? 잘 안 갔지. 바빠서. 민수가 성격이 참 좋던데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순했어. 말도 잘 듣고. 모든 대화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나 감정이 담긴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족 사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실에 몇 장의 사진이 있긴 했지만 모두 최근에 찍은 것처럼 보였고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앨범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어릴 때 모습이 궁금해서요. 수진의 요청에 시어머니는 그게 이사 오면서 정리하다가 많이 버렸어 라며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이 명절 인사를 드리겠다고 연락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개인주의적이라서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민수가 설명했지만 수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마치 수진의 번호를 저장해두지 않은 것처럼
누구세요? 라고 반응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수진이요. 아, 우리 며느리구나. 무슨 일이니? 이런 반응이 반복되자 수진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담하면 부러운 시댁이네, 간섭 안 해서 좋잖아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자신도 이상한 점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쯤 아이 가질까?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사업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수진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텐데 그럼 매출에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민수의 답변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를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둘이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은데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제약받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민수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미룰 생각이에요? 최소 3년은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야 하고 그 전까지는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민수는 아이 대신 더 많은 여행과 취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아이 생기면 이런 거 다 포기해야 하잖아요. 수진이 더욱 의심스러워한 것은 민수의 야간 통화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가 자주 밤늦게 침실을 나가서 전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밤에 누구랑 전화해? 아, 그냥 사업 관련 미팅 잡는 거예요. 낮에는 바빠서 못하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해외 바이어들이랑 연락할 때도 있고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연히 엿들은 통화 내용은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왜 이렇게 성급해? 조금만 참으면 돼. 알겠어, 보내줄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명백히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 추궁하자 민수는 대학 동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곧 갚을 거라고 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나 빌려준 건데요?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 많지 않다고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곧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해명을 들으면서도 수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쌓여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 사장이 민수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을 건 것입니다. 아, 서준이 아빠. 여기서 일하는구나. 몰랐네. 서준이는 요즘 왜 안 데리고 와? 같이 놀던 애들이 많이 찾던데.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준이? 누구지? 민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가? 박 사장의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준이 아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조카를 가끔 돌봐주다가 생긴 오해예요. 하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조카? 서준이가 분명히 아빠라고 부르던데. 그리고 은영 씨랑 같이 다니는 것도 여러 번 봤고. 민수는 더욱 당황하며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말하며 박 사장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를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서준이가 누구예요? 은영 씨는 또 누구고?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조카예요. 제 사촌 누나 아들이고 은영 씨는 사촌 누나예요. 누나가 싱글맘이라서 제가 가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 박 사장은 당신을 아빠라고 확신하는 거죠? 아이들이 남자 어른을 보면 다 아빠라고 하잖아요. 특히 서준이는 아빠가 없어서 저를 아빠처럼 따르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촌 누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가족이 별로 없다고 했으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누나가 미혼모라서. 좀 민감한 문제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당장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을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민수를 서준이 아빠라고 하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1년 넘게 봐왔는데 틀릴 리가 있나요? 서준이가 민수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 은영 씨와 3명이 가족처럼 다니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혹시 은영 씨는 어떤 분인가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인데 서준이 엄마예요. 민수 씨랑 연인 사이로 보였어요. 박 사장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3명이서 워터파크도 갔다 오더라고요. 서준이가 신나게 아빠, 엄마랑 또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은영 씨가 임신한 것 같더라고요. 배가 볼록해져 있던데. 이 말을 들은 수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 그럼 민수에게는 이미 한 아이가 있고 둘째까지 가질 예정이라는 건가? 박 사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은영 씨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걱정 말라, 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하네요. 수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이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 부모님도 아세요? 부모님? 글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민수 씨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에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만난 시부모님들은 누구란 말인가? 혹시 50대 중반 부부를 본 적 있으세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 그분들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민수 씨 부모님이 아니에요. 임시로 연기해주는 분들이더라고요. 박 사장의 폭탄 발언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기요? 네, 민수 씨가 급하게 부탁해서 며칠 동안만 부모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은 원래 연극배우 출신이시거든요. 요즘은 각종 행사에서 연기하는 일을 하시는데 민수 씨가 꽤 많은 돈을 주고 부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시부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가짜였다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차에 민수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대로 된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하는 민수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수지는 동의했습니다. 민수가 짜온 여행 일정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제트스키, 바다카약,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액티비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안전한 것만 좋아했잖아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스릴 있는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이 생기면 이런 건 절대 못하니까요. 민수의 말에는 묘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도 수진이 더 높이, 더 위험한 코스를 선택하도록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머물렀는데 민수가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마셔요. 내일은 또 바빠질 테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야경을 보자며 계속 수진을 바다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위험해요. 밤이고 술도 마셔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파도 소리도 듣고. 하지만 민수는 점점 더 깊은 바다 쪽으로 수진을 이끌려 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파도도 높고 바위도 많은데. 수진이 강하게 거부하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낭만이 없어요?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나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항상 안전하면서.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의 변한 모습에 수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깊이 잠든 민수 옆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수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제주도요.
민수랑 여행 왔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야 해. 민수 몰래 다른 숙소로 피해서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와.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야. 엄마 말 믿고 지금 당장 움직여.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엄마의 절박한 목소리에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 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나와. 수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숙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공항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고 새벽 첫 비행기 편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말을 따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수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을 보자마자 꽉 껴안으며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거실에는 엄마 외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사장과 처음 보는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은영 씨야. 민수이. 진짜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은영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수진을 보며 누나 누구야? 라고 물었고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사업상 필요에 의한 가짜 결혼이라고 했어요. 부유한 집안과 연결되어 투자를 받기 위한 것뿐이라고.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박 사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 민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서 말이야.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수 씨가 3년 전부터 은영 씨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어요. 서준이도 민수 씨 친아들이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바다에서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제주도 바다에서 익사사고가 나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민수가 자꾸 바다로 끌고 가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엄마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어제 청소하다가 민수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거야. 봉투 안에는 수진 명의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무려 10억 원, 수익자는 민수 단독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제주도 여행 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내 서명은 위조된 거야. 필적을 비교해봤는데 완전히 다르더라.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민수가 1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서준이에게 아빠가 잠깐 출장 가야 해서 엄마랑 할머니 집에 가 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할 줄은.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최근에 빚이 많았어요. 사업 실패로 5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계속 곧 해결 방법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박 사장이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라고 소개했던 분들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어제 연락해봤어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증언해 주셨는데 민수 씨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부모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극배우 출신이라 연기는 잘했지만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웠다고 하세요. 엄마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민수 핸드폰을 해킹해서 확인해봤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 사고 후 보험금 지급 절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 말이야. 메시지 내용을 보니 민수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된 빈 문서들이야.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이 8억 원이 넘어 이자만 월 1,00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머지로 은영 씨와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것 같아.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아이를 갖기 싫어했던 이유, 밤마다 몰래 통화했던 것, 시부모의 어색한 반응, 제주도에서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럼 민수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네요? 그래. 바다에서 사고사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타려던 거야.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혼인 빙자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은영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민수가 저와 서준이를 이용만 했던 거잖아요.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하겠어요. 그녀는 민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급하게 올라온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오해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리 없잖아.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도, 가짜 부모 섭외도 모든 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말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보험금만 받고 나중에 이혼하려던 거였어. 거짓말 마세요. 제주도에서 왜 자꾸 바다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였어. 하지만 정말 실행하지는 않았잖아. 수지는 즉시 혼인무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수가 기존 사실혼 관계와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명백한 사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혼인무효는 확실하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의 진실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성공도 사실은 수진의 부모님 자금과 인맥을 이용한 것이었고 마케팅 실력도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1심에서 민수는 사기, 살인 미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과 함께 수진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무효도 인정되어 법적으로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사업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어디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은영도 서준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 수지는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민수의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엄마의 직감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때 전화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수지는 혼자서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경험담은 결혼 사기와 보험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